안녕하십니까. 둔산동 Q&A 공부방 통화쌤입니다. 이제 저도 지식인 답변을 취미가 아니라 이제 특기로 만들고, 저는 취미가 아니라 특기로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. 근데 여기 질문을 그렇게 하셨어요. 제목처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이제 이해. 그죠? 이해하고 오해 사이에 3해하고 4해가 있네. 아, 이게 뭐, 이게 한참 차이 나네. 5해, 2하고 5. 근데 이제 누적돼서 쌓였다는 거죠. 이렇게 사람들을 하신 것보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할 수 없습니다 보다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을 보자마자 좀 답답해요. 질문자 분들을 이렇게 존칭을 일부러 쓰신 것 같고, 분들을 이해할 수 없다 느끼는 상황,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그래 내가 너 이해해.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넓으면 저도 이만큼 나 너 이해해 하고 하려면 한참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거든요. 이렇게 잡는 사람은 진지충. 저 같은 사람. 이렇게 잡는 사람은 넓게 생각하는 사람. 근데 이제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지충이 너무 심해서 이 하얀 영역, 이게 A고 이 B 영역, 이 흰 공간을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 B 영역을 많이 생각합니다. 넓게. 그런데 보시면 지식인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하죠. 지식인 질문하는 거 보면 그게 실생활의 파편이고,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쓴 덧글은 그 사람의 실생활, 실제 생활에서 쓰죠. 덧글은 뭐 인터넷 들어가서 컴퓨터 속에서 쓰는 게 아니니까. 덧글은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. 사람들을 도저히라고 씁니다. 이해의 범위를 좀 넓게 잡아주시면 되겠죠. 어느 정도. 그러니까 너무 퍼펙트하게 상황을 이해해서 이렇게 좁게 두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. 근데 도저히라고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답답하시고, 첫 번째, 이렇게 저처럼 지금 답변하는, 저도 진지충이라 이걸 답변을 해드려요. 왜? 비공개인데, 채택률, 마감률 다 100%시고, 열심히, 이게, 여기 들어가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, 열정적이고,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여기 질문 들어가 보니까, 이 질문에서 위로해주세요. 그랬어요, 위로. 그러니까, 문제 해답이 아닌 공감을 원합니까? 이렇게 맞습니다. 이분은 해답이 아니라, 이 질문자는, 요 사건 사례에 의한 질문자는 공감만 바랬습니다. 해답이 아니라. 해답은, 이렇게 정신병원도 가고,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, 답변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, 해답으로 사람들이 이래라 하는 건 굉장히 무수하게 들었을 가능성도 크고, 그냥 위로 좀 해달라고 쓴 거고, 위로를 어떤 사람이 쓰더라도 그게 위로가 안 될지도 알아서, 어떻게 보면 문학의 배설의 효과 하는 것처럼 감정의 파편들을 거기다 쏟아낸 거죠. 그게 아니라면 제 말투, 가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실 때 너무 열정적이시라 굉장히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어요. 위인과도 비교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고, 이렇게 하고 진지하게. 그러니까 이 질문자는 그냥 위로만 바랬는데 이 정도까지 답변을 해주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워할 그런 답변이었습니다. 저의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인정한다. 이런 게 그죠. 미스터리 이런 거는 인정하지만,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, 그럼에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. 이해하고 싶다. 9등급 맞는 애 이해하세요? OX 이해하시는구나. 9등급 맞아본 적이 있으면 이해할 텐데, 솔직히 저 아이들을 이게 25년 가르치면서 저 최소한에 만든 게 한 2.5등급이고, 아무리 망해도 전국 한 300등? 50등? 전국 50등까지 올라가 봤거든요, 이렇게. 여기 가르치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설명해달라니까 했지. 20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9등급, 8등급, 7등급, 6등급,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보기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 8등급, 9등급짜리를 3등급까지 올려주니까, 한 2, 3년은 8등급, 9등급만 들어오고, 힘들어 죽겠더라고. 그렇게 되니까, 그래도 이해가 안 됐죠. 20년 지나면서 2번이, 그럴 수도 있겠구나. 왜?
하이다 보니까 아이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성장 환경에서 다 이유가 있어요. 부모도 이유가 있고 아이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커가면서 만난 사람들도 자격도 이해가 있고 이 수많은 거를 딱 줄여갖고 제가 9등급이다. 그럼 얘가 잘못이냐? 아니라는 거잖아요. 애 잘못 글쎄 뭐 많이 잡아야 30% 잡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모 잘못 60% 아이 잘못 30% 부모가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그럼 부모 잘못 40% 그럼 이제 환경이 잘못 30% 이렇게 됐거든요. 애 잘못은 한 30%라고 난 보고 부모 잘못은 40% 30%는 외부 환경. 근데 이거 외부 환경을 부모가 선택했으니까 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. 걔가 걔가 머리가 나빴냐? 아니요. 안 했다고. 왜 안 했냐? 안 하게 만들었었을 거야. 대화나 이런 거 다 하면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모를 바꾸면 돼. 첫 번째. 완전히 퍼펙트한 부모로 막 교육에 터득한.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상황에 맞게 또 부모는 근데 계속 잘해줘서 그럼 그건 잘한 거냐? 아니거든요. 오냐 하니까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. 그럼 때리면 잘하냐? 그것도 안 되는 거죠. 근데 재밌는 거는 골 때리다가 만들고 재밌는 거는 어떤 부모는 애를 두드러 패, 혁대로 패고 막 옷걸이로 패고 막 그래서 옷걸이 부러지고 그랬는데 공부는 잘해. 애도 괜찮아. 그러니까 뭐 어떤 묘한 상황, 종합적인 상황 다 설명하려면서 왜 이렇게 컸는지 대략적인 이 성장 과정을 보면서 설명하려면 설명하는데 여기 있는 부모도 여기 있는 자녀도 이 주변에 있는 선생들도 인정을 안 해 서로.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이해를 한다? 자, 재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한다? 가난한 사람이 재벌을 이해한다?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을 이해한다? 이해의 폭은 좀 넓을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바뀌면 쉽지 않습니다. 결국은 제가 무슨 이게 부족하시다기보다 이렇게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철저하시다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저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그냥 이게 사람들이 근데 이럴 때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런 편이지만 말 굉장히 진지한 걸 하거든요. 놀러 갔는데 한마디도 제가 안 하니까 애들이요 나한테 왜 말을 안 하냐 친구들한테 갔더니 아니 이거 지금 요점 정리해보니까 그냥 잘 지내냐 이거잖아. 나 아까 얘기했잖아 잘 지내냐. 그러니까 이 말과 말 사이에 이 매너멘트라고 하죠 보통. 이게 쓸데없는 잡담이 굉장히 친숙을 유지하는데 그래 하면서 헐 정말 대박 끝내준다. 그 애가 헐 대박 끝내준다. 이게 뭐냐면 지나가다가 어떤 쇼윈도에 있는 옷을 봤더니 굉장히 마네킹이랑 어울리다. 그 얘기를 가지고 1시간 하잖아. 아무 상관없는데. 그거 말고 너 지금 수능해야 돼. 이러면 지금 얘랑은 관계를 끊자는 얘기지. 그러니까 이게 쓸모없는 말의 쓸모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이 침묵이 이렇게 얼어들은 소음이고 요것만이 진실이다 하는 말처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. 본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언어는 다 소음이고 요 침묵만이 진실한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.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질문하는데 장난으로 물어보는데 이 장난을 받아주거나 이 A라는 사람이 위안만을 어깨에서 올렸는데 내가 쓸데없이 하거나 이 A라는 사람이 이것만 원했는데 막 엄청 답변하거나 그러면 요거만 탐탁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. 어떤 애가 제가 학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래서 내가 막 30줄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가지 마세요. 그랬더니 채택. 그래가지고 짧게 해야 되는구나.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 학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?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가지 마세요. 가고 싶지 않으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막 설득했더니 채택. 관심법으로 저 컴퓨터 너머에 있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꿰뚫어 보셔야 돼요. 그럼 꿰뚫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여기에는 글자 배열, 글자 사용되는 단어 수, 그 사람이 이 쓰는 심리 상태,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뭘 원할까?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거, 그쵸? 원하는 거. 그거 조금 줘가면서 같이 어울렁더울렁 살아야 되는데
요 답변 가보니까 굉장히 상담자처럼 엄청나게 심각하게 열심히 답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이 질문자분, 답변자분 어마무시하게 진지하고 훌륭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돼서 저도 이렇게 답변하면서 이런 생각 분명히 했거든요. 지금 한 7,000개 정도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요 어떤 질문을 읽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능력이 없어서 이걸 답변을 못 해줘서 슬퍼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 달, 2달 아픈 적도 있어요. 이 질문 답변을 못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없어서 막 안타까워서 이걸 쓰면 이 사람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해서 악영향 주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문 심리 상담하고 상담도 했어요. 요 문제, 이 답변하는 문제로. 이런 거를 답변을 못하고 답답하고 이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고 더니 전문 분야 아니면 건드리는 게 아니신다고.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. 그래서 심리 상담사 공부를 다시 할까? 지금 이 나이에. 이 답변을 위해서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. 그게 같은 마음입니다. 동지로 느껴져요. 그런데 좀 편안하게 부담 없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 조금씩 듣고 그러다가 이 질문 답변을 하는 방법에 대한 툴 지식인도 지식인 안에 나름 문화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질문이 깊지 않아요. 그리고 간단하게 해주기를 원해요. 빨리빨리. 그리고 이거는 공짜예요. 편하게 이어가는 거예요. 그 여러 가지 그 지식인 질문 답변에 대한 그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좀 덜 답답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둔산동 동아쌤입니다. 어쨌든 저랑 같은 고민 하시는 분이니까 답변 남겨드립니다. 이런 글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저희들밖에 더 있겠어요. 둔산동 동아쌤입니다.